네, 호칭어와 지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책에서는 우리가 지금 2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지금 3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라는 질문으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호칭어와 지칭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를 말하는 어휘가 예전에는 100개 정도가 됐고, 네, 지금도 아주 많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호칭어와 지칭어가 발달했을까? 라는 질문을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농경 사회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급이죠. 그러면 항상 생활에서만 쓰는 말 말고 이런 말이 나오면 사전을 찾아서 여러분 나라의 말하고 1대1로 이렇게 의미를 써서 이렇게 자기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어휘들을 알아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물건 사고 물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이런 것만 알면 공부를 할 수 없어요. 한국말로 공부하려면 이런 말들도 필요해요.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2번 정도 기억하면 여러분 나라에도 있는 말이니까 공부하는 데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농경사회고, 농경사회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잘 가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농사를 짓는데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가족 중심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족 관계가 사회 관계로 커져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가족 호칭어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알아요. 아저씨 아주머니도 가족 호칭어예요? 네, 맞아요. 아저씨는 나의 아버지의 형제예요. 원래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쓰는 것보다 길에서 만난 이제 모르는 40대, 50대 사람에게 더 많이 쓰지만, 원래 한 400년, 500년 전에 한국에서 아저씨는 아버지의 형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머니는 그분하고 결혼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아니면 숙모 이런 말 알아요? 네, 그런 말이 아저씨와 아주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저씨나 아주머니는 이제 40대나 50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나이의 사람들을 길에서 봤을 때 뭐 모르는 이제 남자분은 아저씨, 모르는 여자분은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삼촌은 알죠? 아저씨하고 비슷하지만 보통 삼촌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써요. 그리고 아가씨는요. 자, 잘 들어봐요. 자, 선생님이 결혼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여자 동생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여자 동생이니까 결혼 아직 안 했죠. 네.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부를 때 아가씨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네. 어떤 여자의 남편의 여자 동생. 보통 나이가 어리고, 남편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나이. 그러니까 한 20대 정도 돼요. 그래서 20대 여자를 한국에서 아가씨라고 부르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가족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오빠와 언니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모두 뭐라고요? 가족 호칭어라고 했죠. 이 가족 호칭어를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 사회에서요. 질서. 자, 누가 위에 있어? 누가 밑에 있어? 여러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질서가 필요하죠. 여기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자 무슨 관계야? 나는 어떻게 불러야 돼? 이런 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은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단어를 말해 볼까요? 뭐가 있었지? 농경사회다. 또 정착 생활을 한다. 그 다음에 어른을 존중한다. 그 다음에 그들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호칭어와 지칭어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게요,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말한 이런 조건이 비슷한 나라들, 아시아에는 좀 많죠. 네, 그런 나라들 다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뭐냐고요? 가족 호칭어를 사회에서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좀 특별해요. 선생님은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 하지만 가족 호칭어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 이것도 외국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뭐 친구 사귀고 뭐 선배, 언니, 오빠하고 이야기하고 그것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교수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취직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요. 네, 그럴 때 그거 모두 중요한 일인데 거기서 실수하면 안 되죠. 네, 그게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 호칭어를 쓰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질문. 여러분,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question. 친구 집에 갔습니다. 자, 친구 이름은 민수, 남자 이름이죠. 민수 집에 갔습니다. 그때 자, 띵동. 그런데 친구가 안 나오고요. 그 친구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친구의 어머니, 민수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여기 한번 불러보세요. 저 왔습니다. 민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부를까요? 네, 어머님이에요. 어? 친구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 아니라 자주 놀러 가는 친구 집에 어머니를 이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냥 어머님, 친구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처럼요 부르기도 해요. 남자들은 특히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렇게 들어가면 어머니가 밥도 잘 주시거든요. 그리고 내 어머니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말할 때는요. 어머니 아니고 어머님이라고 해야 돼요. 오늘 선생님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보면 이게 들릴 거예요. 어머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죠. 나의 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하진 않아요. 단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의 어머니가 하늘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살아있는 어머니가 아닐 때는 높임으로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잘못 쓰는 거예요. 네. 자, 다른 사람의 어머님은 어머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어머니인데 어머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맞췄어요? 어머님, 저 왔습니다. 민수 있습니까? 민수 학교 갔는데 좀 곧 올 거야. 들어와서 기다려. 네, 어머님. 네, 가족 같아요? 자, 그 친구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자, 민수에게 물어볼 겁니다. 민수에게 말할 겁니다. 내가 어제 너희 어머님을 만났어. 자, 지칭어로 얘기해 볼까요?
이 여전히 건강하시더라. 자, 뭐라고 할까요? 어머님이 여전히 건강하시더라. 네, 이렇게 됩니다. 어머님이 여전히 건강하시더라. 다른 사람이 어머니니까. 근데 다른 친구에게 말을 할 때, 자, 민수 아니고요. 민수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친구. 네. 그 친구에게 말을 할 때, 여전히 건강하시더라. 그때는요, 민수 어머님은 이라고 해야 되겠죠. 민수 어머님은 여전히 건강하시더라. 민수에게 말할 때는 민수라는 이름이 필요 없죠. 자,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때 뭐라고 불러요? 자, 이때는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때는 뭐라고 해요? 선생님 지금 너무 궁금해요. 만약 교실에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말 못하지만 지금 교실에서 이야기를 꼭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한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 들어볼 거예요. 자, 우리 책에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호칭어를 잘못 쓴 경험이 있는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숙제가 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숙제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서로 들어보고 선생님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을 말해주면 그렇구나. 네, 이렇게 답을 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많이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로 소개하는 건데요. 지금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이 중에서 한 개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에서 어떤 호칭을 듣고 특별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펑리라는 친구는 이모 식당에서 이모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이거 듣고 너 이모 여기 계셔? 라고 했죠. 이런 예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두 번째, 한국어를 배우면서 호칭어를 잘못 쓴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나라의 특별한 호칭어나 지칭어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한 나라 안에서도 자, 지역이 다르면 예를 들면 남쪽에서는 이런 말을 안 쓰는데 내 고향 북쪽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한번 한국어로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언어 실력이 많이 좋아져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국어 배워서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나라에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통역과 번역할 때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럼 통역과 번역을 할 때는 두 언어를 다 알아야 되죠. 여러분 나라의 말도 알아야 되고 한국어도 알아야 되고 어떤 말은 자기 나라 말은 아는데 한국말로 모르고 어떤 말은 한국어가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나 아니면 일을 할 때 통역이나 번역 일을 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 중에 문화 때문에 통역과 번역을 못하는 그런 예를 많이 보는데 잘해봅시다. 네. 자, 이제 선생님은 다음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이에요. 여기서 선생님은 자, 먼저 가족인 경우, 가족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그 다음에 다시 직함이 있는 경우, 직함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눌 거예요.
한 4가지 정도 여러분이 유형을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선생님이 확실히 자신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생각거리 들어가 보죠. 자, 손자. 자,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 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죠? 다시. 손자, 아버지의 아버지.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됐죠? 손자가 할아버지를 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나라 어때요? 이게 프랑스에서요. 프랑스에서 너라는 것이 뚜라는 발음이 있다고 해요. 선생님 프랑스 발음 잘 못해서 미안해요. 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뚜라고 부르면 될까 안 될까인데요. 그냥 너라는 말인데요. 너라는 말인데 프랑스에서는 높임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유의 높임말이 있는데 높임말 안 쓰고 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너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해피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된대요. 오? 근데 한국에서 너라고 하면요. 와, 큰일 나요. 네, 절대로 안 돼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너라고 하면 그날은 끝이에요. 아버지한테 혼나고 어머니한테 혼나고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삼촌한테 혼나고 한국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된다고 하네요. 러시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러시아 말로도 이게 된다고 들었는데 자, 프랑스어의 2인칭 유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 이거예요. 높임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높임말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는 친하면 너라고 불러야 상대방이 서운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너라고 하면 할아버지는 우리 손자가 나를 친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네. 문화에 따라서 호칭어는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떻습니까? 듣고 싶어요. 선생님 정말 듣고 싶은데 지금 교실에서 조금 이야기해보고 가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할아버지를 너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죠. 그럼 할아버지 이름 부를 수 있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한국어에서는요, 이름으로 뭐를 부를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말 뭘까요? 한국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연장자. 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연장자의 이름을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연장자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하고 싸우자는 뜻이에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름 대신에 여러 가지 호칭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대신에 부를 수 있는 호칭어가 뭔지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이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네, 다시 펜 준비해서 민수의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민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민수. 자, 이 집은 모두 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 옆집에 살고 있어요. 그 옆집에 neighborhood, 옆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럴 때 오늘 민수 아빠를 만났어. 아, 그래? 민수 엄마도 같이 있었어. 민수 할머니가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 민수 할아버지도 병원에서
민수 할머니 옆에 계신데, 자, 선생님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존중의 의미로, respect, 존중의 의미로 연장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adult, 어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러요? 네, 그 집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와의 관계로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 민수, 민수 엄마, 민수 아빠, 민수 엄마, 민수 엄마, 민수 아빠. 네,